안녕하십니까 고른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러닝을 페이싱 해드리는 디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러너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 2026 JTBC 서울 마라톤에 대해서 대회 정보와 변경사항들, 접수 정보 등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제 일정 때문에 지금 다루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 대회 개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회명 2026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일시 26년 11월 1일 모집 인원 32,000명, 가격 풀코스 15만원, 10km 10만원. 이 가격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쪽의 얘기가 말이죠. 우선 풀코스 가격 국내 최고가입니다. 그나마 지금 같은 가격이었던 것이 동아 서울 마라톤이었는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0km 같은 경우에는 최초는 아닙니다. 10만원이 10km 10만원이 저기 무도론이 10만원 이상이었죠. 그 발권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0만 몇천원 뭐 이렇게 가격이 됐었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공식 마라톤 행사에서는 최초입니다. 10km 10만원.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가격 인상폭이 50%나 됩니다. 10km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건 그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온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기존까지 JTBC 서울 마라톤 측이 너무 이제 만족스럽고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서 팬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재참가 의사가 뿜뿜해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도 팬심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더 많았을 겁니다. 이게 그냥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개선을 시켜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불가피하게 올리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잘 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응원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까지의 JTBC 서울 마라톤에 대해서 불만족하시고 아니면은 정말 안 좋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꿀 테니까 가격을 올릴게 라고 말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5가지 이유를 드렸는데요. 자, 스텝 1 JTBC 서울 마라톤 위크 코리아 러닝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부터도 우선 불만의 목소리가 더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코리아 러닝 엑스포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회 전날까지죠. 세텍에서 진행하는 러닝 엑스포를 진행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도 이 코리아 러닝 엑스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글로벌적으로는 이게 디폴트 값이다. 어딜 가도 엑스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뭐 응호한다. 얘네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좋게 본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마지막 엑스포 운영에 따라 배번호 등 레스펙 수령은 현장에서만 진행됩니다. 택배 미운영. 이것이 너무 조금 파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또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최초에 전달드릴 때까지는 지방분들이 애당초 오셔서 대부분 숙박을 하시고서 가니까 뭐 시간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건 동선이 추가가 되는 바가 있죠. 심지어 사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인천에 거주하는데 인천에서 대회 전날이든 따로 날을 잡아서 저 세택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세택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편도로.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엑스포에 방문해서 그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줄 만큼의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파격적인 변경을 조금씩 차츰 순차적 도입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들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러닝 엑스포를 뒤로하고 스텝 2를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러닝 축제라 해서
서울 마라톤에 응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개선시키겠다, 도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민을 위한 즐길거리 제공, 커피 트롯 등을 배치한다. 구간별 이색 응원종 활성화, 드럼밴드 퍼포먼스 등 구간 분위기를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1번은 좋죠. 이게 JDBC 서울 마라톤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정말 무수히 많은 응원, 그것을 참여자뿐 아니라 응원하시는 분들을 좀 더 챙기겠다. 이것은 좋게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구간별 이색 응원존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하면은 한이 많이 무색해질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이색 응원종을 운영하는 대회가 몇 있었습니다. 서울 하프 마라톤도 있었고 뉴발란스 하프 마라톤도 있었고 최근에는 인천 마라톤도 터널에서 DJ존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만났을 때 분명히 환기가 되고 즐거운 바가 있긴 했었는데 이 JTBC 서울 마라톤 동선이 정말 길고 완벽한 편도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좀 잘 배치가 될지 그것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텝 3. 마라톤을 위한 레이스 정책. 더 나은 대회 경을 위해 신청 참여 전반의 여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참가 인원을 축소시키고 마라토너 중심 엔트리를 개편하겠다. 기록 구간 당첨 확률 조정 및 러닝 환경 개선으로 라고 하는데 자, 우선 참가 인원 축소. 지금 25년 대회가 34,000명 규모 대회였습니다. 근데 26년이 32,000명이라고 했죠. 2,000명을 줄인 것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조금은 쾌적해지겠죠. 근데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도 엔트리 개편을 하는 것이 우선은 JTBC 서울 마라톤이 뭐 기록증 제출이 의무는 아니죠. 하면은 기록증에 맞게 그룹 배정이 되는 것이 있고 기록증이 없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지금의 메리트였는데 이것이 좋게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나쁘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구간에 경쟁자가 적은 구간은 더 뽑힐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 근데 몰려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록 미제출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이런 쪽은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의 불평등한다라는 바가 느껴지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스텝 4. 대회 현장 및 사전 안내책의 개선. 마라톤의 본질에 집중한다. 현장 인프라를 확대한다. 화장실 2배 이상 확충. 급수 공간 대폭 확대. 이건 좋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개선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개선이 되면 분명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 러너의 관점에서 안내 체계를 개선하겠다. 대회 운영 안내 강화, 대회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 출발 피니시 주요 동선 등 현장 안내 체계를 개선하겠다. 대회 운영 안내 강화, 이거는 확실히 해주는 게 좋은 거긴 하죠. 예를 들어서 코스에 대해서도 25년은 특히 코스 확정이 정말 늦게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빠르고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해주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분명히 좋은 바가 있긴 하겠고 출발 피니시 주요 동선 안내 체계 개선 이것도 잘 되면 좋죠. 왜냐 지금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저희 집결지가 풀코스가 10km 3만 명 이상의 인원이 다 모이다 보니 정말 번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느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바가 있을 겁니다. 스텝 5. 글로벌 수준의 포토 서비스 시작. 전 참가자에게 사진을 무료 제공한다. 이건 의미가 있고요. 100명 이상의 포토그래퍼 투입, 5개소 이상의 공식 포토 스팟 운영. 자, 이게 정말 제대로 된다라면 좋은 일입니다. 지금 대회 참여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회 사진이라는 게 정말 마라톤 참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아이템, 소스라고 생각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은 사진을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공식 포토 서비스, 포토 스포츠라던가 이런 곳에서 좀 사진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구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 작가님을 통해서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보통 요즘은 아웃신블에
사용이 보편화가 되었죠. 거기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개인 작가님 사진 지금 편하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어차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체계화되면 분명히 사진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고 누락되는 사진 양도 줄 수 있으며, 공식 포토스팟 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오사카 마라톤 참가했을 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지금 국내 마라톤 중에 공식 포토스팟이라고 운영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사카 마라톤에 가면은 포토스팟 팻말 같은 것들이 주요 포인트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로 해서 포토 이렇게 팻말이 써 있고요. 그러면은 찍힐 준비를 이제 개인은 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유의미하게 개인에게 괜찮은 사진들이 간다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 일정인데요. 이것도 욕먹는 요소 중에 하나죠. 끼워 팔기라는 욕을 항상 먹는 패키지 판매 먼저 하고요. 그리고 본 접수는 따로 추첨제로 진행하는데, 패키지 판매는 12월 23일에 선착순으로 데상트 슈퍼팩, 스페셜팩, 클래스팩이 판매가 되고, 본 접수는 26년 3월 추첨제로 진행하는데, 스폰서 선등록,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브랜드 협찬사들에게 배부된 표에 대한 등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등록을 하는 것이든 정확한 좀 정보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들에 대해서 한번 쓱 훑어보면은, 익스트림 팩, 기존까지는 아미노 바이탈 팩이었죠. 그 뉴트리션 브랜드가 이제는 익스트림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익스트림의 에너지 젤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로 보이고요. 데상트 슈퍼팩에 정보가 따로 없는데, 이미지를 보면 모자와 싱글렛, 쇼츠 이런 여러 가지 용품들이 묶음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발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지, 근데 가격을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가격이 아마 신발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WTD라는 고글 브랜드의 고글팩, 샥즈팩은 오픈 P2 플러스와 오픈런 프로2 두 패키지가 있고, 그리고 공식 클래스죠. 베가베리 클래스팩, 지금 이것 또한 몇 주 클래스인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최소 12주, 길게는 20주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민팩,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할인율이나 이런 거를 따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익스트림 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코스 기준, 이게 풀코스든 10kg든 할인율은 다, 할인가는 다 같더라고요.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가. 익스트림 팩은 47,6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데상트 슈퍼팩은 188,000원의 할인 혜택, WTD 팩은 9,000원의 할인 혜택, 샥즈 팩들은 각각 4만원의 할인 혜택, 베가베리 클래스 팩은 15만원의 할인 혜택, 마지막으로 가민 팩은 99,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절대치로 가장 저렴한 건 익스트림 팩이고요. 가장 비싼 건 가민 포러너 970 팩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욕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이 묶음 팩을 판다라는 것 자체에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이 품목들 구성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말해서 그래도 각각 용품에 대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또 이제 확정 참가가 보장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참가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내가 이 품목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해도 괜찮다라고 우선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인율이 그래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팩들이, 우선 뭐 익스트림 팩, 데상트 팩, 샥즈 팩, 그리고
클래스팩은 특수하죠. 내가 진짜 체계적으로 좀 러닝을 배워가면서 JTBC 마라톤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클래스팩이 분명히 좋을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가민팩은 사실 너무 절대가가 판매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이거는 할인을 안 받고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뭐 내가 구매력이 있고 이런 하이엔드 기종 97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가민의 하이엔드 기종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좀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선택해 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하나하나 다 불만이 조금씩 섞여 있잖아요. 큰 불만도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마 측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이미지적으로 너무나 지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진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러닝 이 문화 자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의 우려와 걱정, 불만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뭐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제마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설명드렸던 정보에 뭐 모르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러닝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오였습니다.